예. 자, 이제 우리 정비법 하겠습니다. 도시 및 중앙인 정비법 해서 제 3장 3편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 만든 법이죠. 보겠습니다. 칠판. 자, 그래서 이것도 계속 우리가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사항들입니다. 국토계획의 이용사항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 해서 우리 국토의 이용이죠. 보시면요. 국토의 이용이라서 계획을 세운다 해서 이제 장기 발전 계획들을 막 수립을 하죠. 그러면 실천 계획,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실천되는 이용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획. 이 계획의 내용을 딱 보니까 많이 있겠지만요. 뭐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도 세운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도시개발법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하고 요 그다음에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도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정비사업도 양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따로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중에서 우리가 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죠. 시설 사업. 이건 간단하니까 국토계획부에서 다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사업이 또 복잡합니다. 하니까 이 정비사업을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만을 위해서 특정되어진 법률입니다. 법률. 그래서 이건 우리 흔히들 우리가 개발사업 하면요.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건물이 없는 황무지 같은 이곳에서 건물을 있게 만든다가 이제 주된 목적이고요. 정비입니다. 정비라는 것은 말입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과거에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옛날에 형성이 되어서 이제 이것이 새 시대에 맞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해서 요 철거해서 다시 요 장소에 새로운 어떤 신개념에 맞는 그런 식의 건물을 다시 잘 올린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없는 곳에서 개발한다. 도시 개발입니다. 개발인데 이제 있는 곳을 철거해서 다시 갖추게 한다. 바로 재개발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 정비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건물 많은 곳에서 낡은 건물을 철거해서 다시 건물 일대를 멋지게 가꾼다가 바로 정비사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재개발한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비사업이라고 해요. 정비사업은요, 첫 번째부터 우리가 수용사업, 개발사업, 이것은 보시면 뭐 수용 방식이 있고 또 환지 방식이 있다. 이렇게 구분이 딱 되었었죠. 또 섞어서 한다. 혼용도 있습니다. 있는데 정비사업은요, 법에서 6가지로 구분을 딱 해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정비사업의 그 종류 왼편입니다. 박스 보이죠? 중요합니다. 꼭 외우세요. 정비사업의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자,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해서 주거 환경 개선하는 사업이 첫 번째나 등장을 딱 합니다. 첫 번째. 또 두 번째 보니까 주택 재개발한다 해서 주택 재개발 사업이 또 두 번째 보이네요. 또 세 번째 보시면 주택 재건축한다 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을 다시 재건축한다 라는 또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네 번째 보니까 주택이 아니고 도시환경, 도시의 어떤 시가지에서의 환경을 정비한 데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또 사업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첫 번째 보시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또 다시 주거환경 개선 말고요. 주거환경 관리한다 해서 주거환경 관리 사업도 하나 보이네요. 다음에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또 사업도 하나 등장을 딱 합니다. 정비사업이라는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총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은요, 건물 낡은 것이 많은 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낡은 건물이 많은 도심지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낡은 건물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사구분은요, 노후된 건물은 다 많아요. 많다 보니까, 구분을 보시면 정비기반시설, 도시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정비기반시설, 이것의 어떤 상태 보고 구분을 주로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첫 번째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장소인데 이곳에 정비 기반시설이 아주 극히 열악한 장소에서 한다 이렇게 표현을 딱 합니다. 하고요, 노후되고 불향한 건물 상태가 아주 과도하게 밀집이 되어진 장소에서 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극히 열악, 과도 밀집을 넣으면 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요 사업의 명칭이 뭐냐? 달동네 개선 사업. 이렇게 법적인 명칭이 붙어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동네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보시고요. 주택 재개발 사업. 이게 뭐냐? 주택이 밀집이 되어진 장소인데 정비 기반시설이 보니까요, 아주 많이 열악하다. 이렇게 표현 딱 됩니다. 노불량 건물이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네요. 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도란 말, 극히란 말 빠지고 그냥 열악, 밀집 이렇게 딱 나오면요, 이건 주택 재개발 사업 쪽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또요, 주택 재건축은 뭐냐? 이건 아파트 옛날 아파트 단지입니다. 옛날 단지, 그래서 옛날 시형 주공 아파트입니다. 이런 곳입니다.
이것은요 계속 보시면 도로 확장하고요 계속 보시면 뭐 가스, 난방 다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시면 이 정비 기반 시설은 가보시면 아주 양호한 상태를 갖추고 있는데 그 건물 자체가 또 노화되었어요. 그래서 건물이 낡은 건물로 밀집이 되어져 있는 옛날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건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요겁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뭐냐? 딴 건 전부 다 주택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인데요. 4번은 뭐냐면 상업적입니다. 상업하는 상업적이나 공장하는 공업적. 예, 어떤 옛날 어떤 시가지 옛날 상업적 공업적에서의 요 건물들이 이제 오래되어서 기능을 이제 잘 못합니다. 못하니까 기능을 회복시키고 상권을 활성화시킨다. 이런 식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심지 내에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업적 공업적이 딱 나가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뭐냐 합니다. 딴 건 전부 다 보시면요, 다 철거를 우선적으로 철거를 하고 다시 건물 지어올립니다. 근데 이건요, 철거를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요거 보시면 단독주택과 다세대 규모 작은 평수의 주택들이 밀집되어진 장소에서 시설 확충만 하고 주거 환경은 스스로 개량케 한다. 그래서 이건 철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거하지 않고 그 지역에 마을길을 넓히고요, 각종 어떤 가스를 넣어주고 나서 주택을 스스로 알아서 지원해서 스스로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건 철거를 안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을 존치한다는 목표죠. 이건 단독과 다세대 밀집 딱 나와죠. 이 말 딱 나오면요, 무조건 중앙관리 사업입니다. 철거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은 뭐냐? 자, 딴 사업은 전부 다 1, 2, 3, 4번은요, 그 전에 미리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정비구역이란 요 장소를 결정을 딱 해줘요. 그런데 이 정비구역은 미리 다 준비를 딱 해주는데 이런 식의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좀 적어도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딱 나와야 되는데, 요보다 작으면 사업을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작은 도로로 형성이 되어지는 조그만 가로구역이고요. 요 가로구역이 1만 제곱미터, 이건 미만인데, 요 미만 되는 작은 한 어떤 가로구역 안에서 소규모, 요 안에서의 어떤 가로구역이라는 요 특정 조그만 장소 요 안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 말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요 가로구역이라는 말 딱 나오면서 소규모 딱 나오면 요것은 규모 작은 사업인데 뭐냐? 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교 사업의 부분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중요하게 꼭 알아두세요. 극히 열악, 양호, 상업적, 공업적, 단독과 다세대 밀집 지역들 가로구역 내에서의 소규모에서 구분 기준이 있으니까 반드시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요, 오른편 가시면 이제 이런 말 나옵니다. 정비구역 계속 나오는데, 요 가로구역, 이것은 뭐냐? 요건 따로 요건을 안 갖춰도 몇 가지만 딱 갖추면요, 요 정비를 미리 준비 안 해도 사업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가로구역의 시정 요건이 또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건 보시면, 요건요, 아까 했듯이 3,000평, 1만 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구역 설정일 것이고, 미만입니다. 그리고 요 구역 내에 큰 길, 찻길이 있으면 안 돼요. 이 표현 보시면요, 4m가 넘는 큰 찻길, 도로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해요. 또 보시면 이 안에 주택은요, 단독 공동 합쳐서 20개 이상 집은 있을 것이고, 또 건물들 노후 상태를 판단해 보니까 3분의 2 이상이 불량하다 나면 요 자그마한 구역 내에서 딱 구역을 딱 지정해가지고 한 동짜리 아파트가 올라간다. 이렇게 의미를 좀 보시면 한 동짜리 아파트가 다 올라간다. 이렇게 의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었습니다. 요 구역의 요건 중요하니까 오른편에 있는 박스 2번의 박스와 3번에 있는 1번까지는 꼭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노후 불량한 건물이 많다. 요 건물의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딱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참 많은 설명이 조각되지만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2-1번 딱 보시고요. 1번 보셔서 바로 넘어갑니다. 1번 딱 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박스 안에 디귿과 또 두 번째 박스의 기역까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개만 딱 보세요. 자, 지금 당장 어제 완성되어도요, 오늘 건물이 붕괴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다라면 바로 철거해야 될 불량 건물에 포함됩니다. 첫 번째 1번 인상입니다. 하고 그 다음 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박스 2개 나오죠. 박스 안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또 있습니다. 건물이 준공 1 기준에서 준공 1부터 해가지고 이것을 40년까지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나올 것입니다. 유지관리 비용.
요 비용하고 지금 당장 이 건물을요 철거해서 다시 신축하는 비용이 나옵니다. 요 두 개를 비교를 딱 했을 때 요 40년까지 유지관리 비용이 더 클 때 보시면 이것은 철거하는 것이 효용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든다 하면 철거가 훨씬 낫겠죠. 그러면 불량금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요. 그 밑에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박스는 1번입니다. 이렇게 비용도 잘 알 수가 없다 하면요. 적어도 준공되어진 날부터 20년에서 30년 이내 요 기간 안에서 지방 조례에서 정하는 기간 이것은 지나야 할 수가 있다. 이 말 딱 나옵니다. 그래서 비용 효용 안 나면 준공료부터 20년부터 30년까지 사이에서 지방 조례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야 재건축 등을 할 수가 있다. 이걸 두시고 이런 식의 건물이 모여있을 때 불량분을 모아서 많으면 철거할 수 있다. 이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우리 정비 기반 시설 이거 하고 또 보시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다시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주민 이용 시설 보이죠? 주민들이 쓰는 공동 이용 시설의 구분 이것도 시험에 두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요, 자 도시라면 반드시 있겠지. 멋진 도시다 하면 간에 보시면 뭐 도로, 각종 학교, 상하수도, 가스는 있겠지라고 느낌 들면 요겁니다. 요거요. 그다음에 공동 이용 시설 뭐냐? 이것은요 해당과 살고 있는 그쪽 장소에서 마을 주민들 있다고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저 멀리 있는 동네에 그 마을 주민만 알고 있는지 알고 있는 시설, 공동 이용 시설. 도시면 당연히 가면 있겠지가 뭐냐? 정비 기반 시설 해서 이렇게 구분을 다 해 놓으시면 됩니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오른편 가시면 이제 그 오른편에 관로 5번에 또 반관로 2번 딱 보이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뭐냐면 토지 등 소유자 나오네요. 토지 등 소유자 이 표는요. 앞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새롭게 지어지는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포함이 되어야 일단 참가 여부가 확인이 딱 되어집니다. 너무 많으면 또 강제 제외될 수 있겠지만 원칙은 여기 포함돼야 새 아파트 받습니다. 누구냐 하니까요. 자 보시면요, 이것이 정비 사업일 때 정비구역이든지 또요 이 가로 주택 정비 사업에서의 조그만 가로 구역이든지 특정 정해진 구역입니다. 요 안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자는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환지 방식의 개발 사업은요, 땅 바꾸죠. 정비 사업부터 바꾸는 것인데 뭐냐? 낡은 건물을 새 건물로 바꾼다. 건물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말입니다.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 다 새 아파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또는요, 건물 없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도 거기에 새 아파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또는 보시면 지상권자 분들도 여기에서 참여되어서 아파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업들 요 안에서 건물만 가지거나 땅 건물 다 가지거나 땅만 있거나 또 지상권자 다 이게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이 하나 있어요. 주택 재건축이죠. 주택 재건축은요 아파트 단지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지 할 때도요, 요 재건축은 보시면 정비구역이 바로 아파트 단지인데 단지가 아닌 것도 포함합니다. 자, 모든 사업은요, 원래 이 사업들은 정해진 구역 내에서만 딱 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주택 재건축은요, 단지가 아니었던 옆에 마을도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설명은 뭐냐면 낡은 아파트가 많은데 그 당시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이 아파트가 한 집당 해서 한 20가구가 있는데 이 가구 전체에서 차가 한 대 겨우 있었어요. 한 대 겨우 있었어. 지금은요, 집마다 차가 20대 이상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있어도 여기 옆에 골목길이 감당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큰 건물이 쫙 올라가죠. 올라가면 요 길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냥 큰 대로변인 게 바로 붙이기 위해서 단지 옆에 있는 이 마을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주택 재건축일 때는 보시면 단지 안에 산다가 원칙인데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항상 단지 땅 나면요, 단지는 항상 단지 안에 있습니다. 단지 안에 있으면요, 단지는 보시면 이렇습니다. 건물 101호 구분 소유자, 건물 소유자입니다. 이들은 동시에 동시입니다. 동시에 반드시 말입니다. 그 건물이 깔고 있는 지분권 뭡니까? 부속 토지입니다. 이 지분권, 부속 토지도 같이 가지고 있는 자들만 여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서는요, 그 101호 그 건물 소유자는 지분권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표현처럼 이쪽은 또는 차이 나죠.
또요, 단지가 아닌 것이 포함된다. 옆에 말 포함될 때도요, 주택이면 주택, 기타 상가면 상가 등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또 동시에 그 지분권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여기에 참여될 수 있다. 이 표현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요, 땅과 건물 분리가 안 된다. 땅은 다 분리될 수가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토지 등 소유자 표현 또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3번에 주택공사 등이라는 말 보이죠.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 이 표현 속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요, 지방공사를 합쳐서 이야기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칙에 있는 상들이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장 갑니다. 자, 우리 정비사업은요, 우리가 개발사업은 필요할 때 수시로 합니다. 하지만요, 정비사업은 항상 낡은 곳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낡은 곳이 많은 곳은요, 이 정비를 위한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요,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 항상 정비만을 위한 장기 발전 계획도 세우고 정비만을 위한 실천 계획도 세운다. 이렇게 쫙 나옵니다. 보세요. 그래서 정비사업은 항상 준비가 필요하다. 항상 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 첫 번째입니다. 항상 준비, 대비를 해 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정비를 위한 기본 방침 설정을 해준다. 기본 방침. 요 기본 방침 설정은요, 국가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표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 방침을 10년마다 방침을 세운다 되어 있고요. 세운 이 방침을 5년마다 검토 정비도 하게 되어져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침 딱 나와있네요. 여기까지만 딱 보시고 내용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또요, 이 기본 방침에 근거해서 정비라는 것은 항상 발생하니까 건물이 많이 있는 낡은 건물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도시입니다. 도시에서는요, 정비 사업만을 위한 기본 계획, 정비 기본 계획 수립을 딱 해줍니다. 항상 기본 딱 나오면요, 지금 당장이 아니고 장기적인 의미의 발전 계획이다. 한마디로 예정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니까 실천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가 도시 기본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일반 제한 뭡니까? 각 경우 어떤 행정 제기를 못한다 하듯이 이것도 제기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 예정만 딱 해주지 실천의 의무는 없습니다. 이 계획 수립을 해줍니다. 어쨌든 이런 계획은요, 건물이 많이 있는 곳에 세웁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건물 많습니다. 인천시 건물 많습니다. 많아요. 또 보시면요, 각종 어떤 시들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도 낡은 건물은 많이 있지만요, 정비 사업은요, 한 군데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물이 모여 있어야 구역을 딱 결정을 딱 해줍니다. 군 단위 초가집 군데군데 많이 있지만 흩어져 있죠.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안 합니다. 안 하고요. 특광시에서만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울 때도 보시면 이것도 역시 10년 단위로 계획을 딱 수립을 해주고요. 또 세운 계획은 5년마다 검토 정비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시입니다. 요 시 가운데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꼭 수립을 합니다. 하는데 대도시가 아닌 최근에 발생이 되어진 그런 시일 때는요, 낡은 곳이 많이 없을 수 있어.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일 때는요, 도지사가 수립 의무를 부여한 그런 시일 때만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딱 등장을 합니다. 또 요 수립을 하면 요 수립한 대도시가 아닌 시는요, 도지사한테 수립한 기본계획의 성인을 또 받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오고요. 다음에 요걸 세울 때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보시면 그 내용이 이제 오른편에 보시면 딱 나와 있습니다. 수립 절차 해서요. 이때 보시면 이제 주민들 의견 청취를 합니다. 해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도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 청취합니다. 주민들의 의견 청취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합니다. 해요. 합니다. 이때는 또 지방의회 의견 또 듣는다. 또 살려놨습니다. 살려놨어요. 자, 주민의견 청취 보시면 14일 이상 의견 청취한다. 지방의회 60일이다. 딱 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협의합니다. 다른 부서와 협의한 다음에 심의합니다. 해서 요 계획을 발표 고시를 한다. 딱 되어 있어요. 이때 고시하고 나서 다시 고시한 이 사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그 사항을 또 보고도 해둔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와요. 다시 또 왼쪽에 박스 하나 보시면 요 속에 아주 많은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아주 많은데 이거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박스 하나 보시면요. 자, 9번과 10번입니다. 9번, 10번. 9번, 10번 보세요. 9번 딱 보시면 보죠. 이 도시 내에서 정비가 필요한 장소, 정비 예정 구역을 개략적으로 정해준다라는 말 딱 보입니다. 또 요 예정 장소 안에서요, 정비 사업의 추진 한 번에 동시에 못하니까 단계를 나누어서 사업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 속에 보시면 해당 그 예정 장소별로 사업 추진 시기가 여기서 나와 있다. 특징이 있다. 이 시기 하시면 정비 구역의 지정과 그다음에 계획 수립의 시기가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예정이죠, 예정. 그러니까 요 시기가 도래하면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런데 도래한다 해도 이건 예정이기 때문에 굳이 이 계획의 수립 의무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만 해놓고 할지 안 할지는 그 뒤에 가서 판단에 맡깁니다. 그래서 해줄 의무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정 장소 보시면 대체로 언제쯤 하겠다, 대충 예정 시기는 나와 있다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왼편에 박스 9번, 10번 사항도 보시고요. 오른편에 기본계획 세울 때의 어떤 그 수립 절차 제일 1번의 특방시가 신중단위 수립한다, 또 5년마다 검토한다, 부터 위시해서 또 대수가 아닐 때는 수립할 의무는 없지만 수립하면 승인 신청한다 하면 또 그 수립 부분의 수립권자 보시고요. 절차편 또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십시오. 아시고 다음 페이지에 정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런 말 나옵니다. 세 번째, 정비계획. 세 번째는 정비계획의 수립이란 말 딱 보입니다. 수립이 딱 나와요. 수립이 딱 나옵니다. 수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해서 지정 신청을 한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럼 정비계획의 수립. 이것은 누가 하느냐? 합니다. 수립합니다. 첫 번째, 수립을 누가 하느냐? 합니다. 이것은요, 정비 예정 장소 안에 있는 요 예정 구역 있겠죠. 요 구역에 속한 시군 구청장입니다. 해서 보시면 왼편 밑에 오른편에 보시면 있습니다. 수립권자 하면 요 예정 장소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시군 구청장이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한다. 딱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절차부터 볼게요. 절차부터 딱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이건요, 계획 세울 때 보시면 한 장을 딱 넘어갈게요.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절차가 나옵니다. 절차 보시면 이 계획을 세울 때 기초조사를 한다라는 말 딱 보이면서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 청취를 합니다. 하는데 의견 청취하기 전에 먼저 특징이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공고 일람을 통해서 의견 청취한다. 딱 나옵니다. 공람입니다. 항상 주민하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람을 통해서 의견 청취를 합니다. 해요. 또 공람입니다. 공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 보낸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어요.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청이 이루어진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할 때 구역의 지정권자들이 지정할 때 보시면 협의하고 심의한다 해서 이것을 발표 고시하고 나서 다시 이것을 국정한테 보고를 해준다. 이렇게 딱 등장을 딱 합니다. 그래서 요 정비계획 수립이 뭐냐? 결국은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이다 보면 되고요.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지정이 뭐냐?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계획 입안은 누가 하냐? 시군 구청장까지 입안할 수가 있다. 딱 나옵니다. 또 이때 좀 설명하고요. 콩남할 때 기본기간 14일인데 이때는 30일 이상 좀 길게 콩남한다. 또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자, 또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건 언제 수립한 시기가 언제냐? 시기가 딱 나옵니다. 시기는요, 바로 정비 예정 장소별로 요 시기가 도래했을 때 한다 보면 돼요. 그래서 정비 예정 구역별로 구역들별로 요 시기 이것이 도래했을 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도래한다 해도 수립해줄 의무는 없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주민들이 제안도 할 수가 있다라는 말 딱 보이는 제안 중요합니다. 자, 누구냐? 요 예정 장소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수립해줄 의무는 없지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도래했는데 1년 이상 되어도 계획의 수립을 해주지 않고 있을 때 해달라 이렇게 시군구청장한테 입안 제안을 할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해줄 의무는 없지만. 자, 항상 제안 딱 나면요, 제안을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만요, 제안이 딱 있으면요, 그 여부입니다. 여부를 결정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제안되어진 그날부터 60일 안에 여부를 결정 통지해주고 필요할 때 30일 한 차례 연장도 할 수 있다가 딱 나옵니다. 제안입니다. 제안. 자, 그 내용이 다시 앞에 보겠죠? 287페이지 있습니다. 입안 제안해가지고 박스 안에 1번 보면 됩니다. 요 예정 장소가 도래했는데 1년 이상 되어도 계획을 안 세워준다 할 때 요 소유자가 입안 제안을 친구한테 할 수가 있다 하면요, 요 제안이 있으면 제안되어진 그날부터 여부 60일 내에 통보를 해준다. 바로 이 말이 이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보시느냐 그러니까요, 또 한 장을 또 탁 넘어가시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요, 지정권자가 딱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다 수립을 다 한 다음에 또 제안을 통해서 입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그다음 수립하면 이제 이러한 절차, 기초 조사를 하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난 다음에 공람 30일 하고 나서 지방의회에 다 들은 다음에 신청을 한다. 신청입니다. 신청은 뭐냐? 바로 결정권자한테 신청을 합니다. 누가 하느냐 하면요. 바로 결정권자 누굽니까? 결정권자 시, 도지사, 대도시가 결정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시도한테 결정을 신청할 것이고 대도시는 직접 결정을 할 수가 있다. 바로 이 말 되겠습니다. 할 때 협의하고 심의해서 고시를 한다. 해서 국장한테 보고를 해둔다. 여기까지만 사실 아시면 됩니다. 되고 이제 그 다음입니다. 오른편을 딱 보시면은요, 이제 바로 구역 지정 후에 효력이 있다. 그래서 오른편 4번에 딱 보이네요. 그러면 요 구역 지정 고시했을 때 효과가 무엇이냐가 또 등장을 딱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은요, 그 전체 지역이 바로 도시지역이 됩니다. 하지만요, 정비사업은 원래 도시지역 안에서만 합니다. 건물 많은 곳에서만 해요. 하니까요, 원래가 도시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이것은요,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간주가 된다. 이런 말 딱 보입니다. 보여. 이 표는 항상이 아니고 여기 입안되어진 요 정비 계획 속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건축물 계획까지 포함이 되었더라면 요 구역 지정 고시한 순간부터 저기 정비 계획이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요. 또 저 정비국이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 된 걸로 본다. 바로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속에 보시면요, 지구단위 계획, 요 정비 계획의 그 내용 속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담겨져 있다라고 한다라면요, 정비국이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요, 정비국이 바로 지구단위 계획국이 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등장을 딱 합니다. 그 내용이 딱 나오고요. 두 번째입니다. 밑에 보시면 정비사업 할 때도 투기가 엄청 밀려옵니다. 밀려와. 그래서 정비사업 할 때부터 투기가 밀려오니까 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요. 이때는 보시면 자, 우리 정비 예정구역입니다. 구역 지정이 딱 되어지면요. 이때부터 역시 첫 번째 보시면 뭐 건물의 건축, 또 공작물의 설치도 막 해서 분리합니다. 또 보시면 가설 건물도 막 설치하고요. 또 용도도 막 바꾸고 이렇게 막 엉망진창됩니다. 전부 다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그 대수선은 여기에 또 포함이 안 된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다. 또요, 토석을 채취한다. 또 토지를 분할한다. 물건을 쌓는다. 한 달 이상. 또 보시면 저기 어딥니까? 저기 나무를 배건하신다. 전부 다 일체 통제합니다. 그래서 요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하고자 할 때에는요, 시장 군수한테 전부 다 허가받아야 할 수가 있게 해준다. 제안을 합니다. 해요. 근데 이 경우도 이미 세 번째입니다. 이미 보시면 근데 이 경우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허가받을 필요 없는 아주 경미한 사항도 있다 합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엉이작, 석치목, 석치목에 해당되는 사항들은요, 허가받을 필요도 없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 행위, 간이 농생산을 위한 공작물 설치, 또요, 경작 목적의 형질의 변경, 경미한 토색의 채취, 존치 않은 대지에 물건 쌓아둔다,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 허가받을 필요 없다. 단 경작지에서는 허가받아야 된다. 라는 말도 똑같이 계획과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항에 보시면요, 바로 밑에 있는 2번이고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또 다음 박스 딱 나와 있죠. 항상 이 상태로 나옵니다. 자, 또 4번 보세요. 자, 또 투기를 억제합니다. 또 근데 이미 이 투기 비슷한 행위 착수입니다. 기득권자 이미 착수나 착수한 자는 어떡합니까? 착수한 자. 착수자는 또 계속 그냥 할 수 있다. 또 상에 똑같이 나옵니다. 단, 요 구역 지정 고시하면 30일 안에 신고는 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만 의미를 딱 줍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비사업을 보세요. 이미 예정 장소가 발표가 딱 되어집니다. 이때부터도 투기가 엄청 발생을 막 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사후 투기 제한 말고 선 투기입니다. 네 번째. 역시 미리 앞서서 하는 요 선 투기를 또 제한하기 위해서 보면요, 있습니다. 첫 번째, 정비 예정구역, 요 정비 예정구역이 포함이 되어진 정비 기본계획을 널리 공람할 때부터도 투기가 막 몰려옵니다. 혹시나 할 거는 아니지만 할지 말지 예상이 되니까 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이때 미처 못했더라면요, 그 이후에 따로 보시면요,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따로 한 날을 지정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을 세울 때 미처 못했더라면 정비 계획을 이때 미처 못했더라면요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할 때부터 이때부터 한다든지 해가지고요 앞으로 장차 3년 플러스 1년까지 해가지고 요 많은 투기 사항들 중에서 복잡해지는 건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하는 행위 이것만 미리 못하게 선투기 제한을 할 수가 있다란 말이 또 거기에 4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세한 또 사항이 또 나오네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